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나온다고 하면 KBS 내부에서 환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품하시니까요. 다음에 이번에 임대차 3법도 그동안에 임대인에게 굉장히 좀 유리했던 그런 지형에서 약간 좀 풀어준 것. 그러니까 89년에 전세 계약 1년을 2년으로 바꿀 때도 전세가 씨가 마를 것이다. 갭 투자라는 말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건 2015년이에요. 우리 언론이 지금 쓰는 행태를 보면 임차인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고 집주인을 위한 글쓰기를 많이 한다. 왜 그러느냐. 50대 이상의 간부급과 30대 초반의 청년 기자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없다. 서울대학교 출신 비율을 보면 지역적으로 예. 강남이 가장 많다. 한 신문사의 그 사장 레벨까지 올라가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재건축 아파트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사설을 썼었어요. 종부세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를 언론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1%가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55%입니다. 45%는 무주택자예요. 예. 그만큼 공영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에 관한 관심 그런 기사가 그만큼 나왔냐? 전혀 아니거든요. 광고주의 영향력입니다. 건설사. 광고나 광고성 기사나 기사 이걸 잘 구분이 안 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의 부동산 보도 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어제 변상욱 기자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강남 일대 이른바 기자 아파트가 있다. 이 주장은 지난 2018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자와 부동산 탐사 보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관련 내용을 직접 취재한 분이고요. 현재는 KBS 라디오에서 최경영의 경제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나온다고 하면 KBS 내부에서 환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뭐 품앗이니까요. 한민족의 뭐 전통적인 1대1 노동 교환이라고 봅니다. 예. 이슈 노동이 한번 나와주셨으니까 예. 또 계속 나와주실 거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나갔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동영 작가님의 그 인기가 뭐 그걸로 좀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라디오는 매일 데일리로 진행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하시는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그 유튜브 채널이죠? 그렇죠. 따로 그거는 이렇게? 예. KBS 일라디오에서 역시 운영을 하고 예.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예. 있습니다. 보니까 MBC 같은 경우에도 김종배 씨가 하는 라디오가 데일리로 하면서 유튜브 컨텐츠를 따로 또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게 예. 그 올드 미디어하고 뉴 미디어와의 어떤 합작이라 그럴까 아니면 새로운 그 기존의 방송국에서 뉴 미디어를 한번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생존 전략이죠. 워낙 안 되니까. 워낙 안 되니까 예, 구매체에서는 힘들다. 신매체로 한번 진출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나치게 지상파 그리고 YTN까지 포함해서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측면에서 거의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러니까 같은 이슈나 사안을 놓고도 예. 시청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렇죠.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 듣는 거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거 들은 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슈 오도독에서는 그 KBS 라디오에서 하는 것보다 할 때보다 더 편하게 하시겠네요. 훨씬 더 편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파 라디오도 지금 뭐 특정 기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경제쇼를 하면서도 최경영의 경제쇼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뭐랄까요 자유화되어 가고 있고 그게 당연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유튜브는 예. 뭐 기계적 중립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편하게 예. 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경영의 경제쇼와 더불어서 이슈 오도독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임대차 3법 통과 후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 서민 걱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 자체만 놓고 보면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집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예. 그런데 왜 이 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관점의 차이겠죠. 뭐 이렇게 해서 공급이 좀 주춤거릴 수 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민 걱정을 진심으로 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꼭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온다. 시장에서. 예. 이건 정말 단순 무식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시장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정부의 정책은 단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예. 20년 전부터 논의가 돼서 제가 이것도 직접 보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예. 똑같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불리하다. 그런데 시장이 결정했거든요. 공실률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 그렇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거는 굉장히 좀 단순 무지한 논리죠. 그러니까 어떤 공정한 경쟁,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경쟁을 해서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었다면 이번에 임대차 3법도 집에 있어서 주택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 예. 그동안에 임대인에게 굉장히 좀 유리했던 그런 지형에서 약간 좀 틀어준 것.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9년에 네. 전세 계약 1년을 2년으로 바꿀 때도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세가 똑같아요. 씨가 마를 것이다 그래갖고 했거든요. 똑같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윤희숙 의원의 발언 신드롬의 주인공이 됐는데 전세가 씨가 마른다. 이것은 바로 그렇게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것 같고.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당시 최경환 대표가 월세 전환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했을 때 우리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별토를 달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토 안 달았죠. 근데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벌떼처럼 나서서 난리가 났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너무 저도 궁금해요. 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4, 5년 전에는 전혀 이게 마치 대세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지금 월세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예. 전국 주택으로 따져보면 특히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예. 월세 비중이 한 6대 4 정도 되고 있는데 월세가 한 6 정도 상황인데 이미 월세가 많은 상황에서 이게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 법 하나 때문에 이거는 좀 무리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특히 서울의 아파트나 뭐 좀 어지간한 빌라들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전세금이 뭐 3, 4억, 5억, 6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5억을 당장 누가 내놓나요? 예. 이 돈을 돌려주고 난 다음에 당신 나가세요. 우리가 한 300만 원 월세를 받을 겁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사실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집주인들이 많이 있죠. 예.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의 자산의 80%가 예. 부동산에 집중돼 있거든요. 예. 그럼 자산을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데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2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세금이 5억이라면 어떻게 돌려줍니까?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전세 계약자가 전세를 대체해서 그 돈을 받아서 계속 돌리는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말도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되고 상용화됐지만 갭 투자라는 말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거는 2015년이에요. 예. 2015년부터 갭 투자가 등장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닿을 정도로 비슷했어요. 예.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럴 때가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2, 3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해서 전세 계속 살게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그거를 허용을 몇 년 동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것도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갭 투자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돈도 없어. 어떻게 그게 단숨에 월세로 전환. 월세로 다 전환이 된단 말이죠. 시장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갭 투자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9억에 9억 끼고 본인 돈 1억만 가지고 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는 거를 예측을 하고. 그런데 월세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 9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 있냐는 얘기죠. 예. 그걸 다 돌려줘야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거고 막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쉽게 이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못한단 말씀이죠. 아니 절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한국 가계 자산이 부동산이 80%라는 거는 이미 명백하게 KB금융이랄지 여러 곳에서 나온 팩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정부 말 믿고 임대사업 돌아온 건 세금 지옥 뭐 이런 겁니다. 요지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혜택 주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죄인 취급한다 이런 내용인데 일정 부분 맞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뭐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실기한 거 아니냐.
실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예, 예. 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되돌리겠다고 하면 이건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면 이거 안 돼요. 예. 이런 식으로 법을 왔다 갔다 해버리면 법을 믿을 국민들이 없고요. 이건 굉장히 잘못한 정책이라고 보고 2017년 12월에 이 법이 왜 이런 정책이 왜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2017년 12월이면 2017년 6월에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면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스스로 선포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법은 오히려 투기 세력을 조장하는 법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6개월 동안 업무 파악이 안 된 건지 업무 파악이 안 됐다면 무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 무능한 건지 만약에 몰랐다면 이거는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니까 예, 예. 여러 측면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이야기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언론이 지금 쓰는 행태를 보면 임차인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고 집주인을 위한 글쓰기를 많이 한다.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일단은 광고주들이 건설업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광고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기자들 자체가 기득권이다. 부동산 기득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자들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살고 있는 데스크급 이상의 간부급들과 간부들. 예.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들어왔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와서 좋은 언론사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언론사라는 것은 돈을 많이 주는 언론사겠죠. 예. 예. 그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고 어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50대 이상, 저도 50입니다만 50대 이상의 간부급과 30대 초반의 청년 기자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없다. 일치하는 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이런 거죠. 예. 뭐 그 서울대학교 출신 비율을 보면 지역적으로 예. 강남이 가장 많다. 뭐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들어온 친구들의 어떤 지역,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적고 아하. 비율 이런 것들을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제가 95년도에 KBS에 입사했을 때 예. 지역 출신들이 50%였거든요. 예. 거의 없어요. 야, 제가 최경영 기자 방송에 나가면은 예. 제가 어떻게 평론하면 최경영 기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냐고. 근데 예. 제 반대로 오늘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다니. 아니 그 후배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른 이유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 그 친구들 생각에는. 예. 또 뉴스타파 계실 때 이게 한번 조사한 거 있었습니까? 기자들의 부동산 소유 행태.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선배 기자가 관훈클럽 회원, 이거는 관훈클럽은 이제 중견 기자들의 모임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중견 기자들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구는 살지 않거나 한두 명만 살고 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적으로 한 40~50% 정도 살아요. 몰려 있다. 예. 몰려 있고 또 소유 여부도 주민등록이 아니죠. 등기부등본을 떼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소유도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도 소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제부장이랄지 논설위원이랄지 그 언론사의 어떤 논조를 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부도 최고위급 간부들도 많고 그중에서 논설위원 했던 분은 최근에 정말 최고의 간부, 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신문사의 그 사장 레벨까지 올라가셨던. 예. 근데 그분이 재건축 아파트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사설을 썼었어요. 아하. 그건 그 소위 말하는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해상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기자들이 비판하는 이해상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본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나는 원래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게 나의 이데올로기다. 나는 공군론자다. 시장주의자다. 이른바.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또 그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예. 이해 충돌, 이해 상충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손혜원 의원의 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예.
SBS가 이거를 갖다가 며칠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활용해서 예. 비판을 했고 여기 조선일보가 갖다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호영 의원의 23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MBC 스트레이트 그리고 YTN 변상욱 뉴스가 있는 저녁 이거 말고는 크게 보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택적 정의라고 합니까? 이게 선택적인 기사 송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정말 참 신기한 게요. 이 법안과 관련된 이해상충의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목포 이게 정말 손으로만 생각을 해보자면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 우선으로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그 선의를 믿어준다면 목포같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해야 돼서 나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투자도 하고 투자도 독려를 했다라는 손혜원 의원의 말도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상충이라는 거는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해상충 의혹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오얏나무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법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똑같이 손혜원 의원을 비판할 때와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한다면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해상충 의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또 있습니다. 이 종부세 좀 보유세나 종부세 이렇게 올리면 세금 폭탄이라고 돼서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예. 사실 세금 오른 거 그거 세번의 피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집값 상승에 대비하면.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종부세나 보유세 낼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돼서 특별한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것도 정말 과대 포장돼 있는 것 같은데 종부세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를 언론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1%가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1%, 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1%. 우리나라 유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55%입니다. 45%는 무주택자예요. 예. 그러면 전체 인구의 도대체 몇 몇 퍼센트냐? 퍼센트를 상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그만큼 공영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관심 그런 기사가 그만큼 나왔냐?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전혀 아니에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종부세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그게 그렇게 큰 사회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아까 처음에 의혹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기자들의 부동산 기득권 거기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가 광고주의 영향력입니다. 건설사. 뭐 KBS 같은 경우에야 뭐 공영방송이고 수신료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죠. 예. 예. 다만 특히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광고나 광고성 기사나 기사, 부동산과 관련해 이걸 잘 구분이 안 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하.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예. 정말 그래요. 이거는 정말 신문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세요. 한번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지. 광고면은 따로 있거든요. 예. 근데 광고성 기사와 광고 그 자체가 기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신문사처럼 직접 부동산 정보업에 뛰어든 언론사가 그러면서 스스로 정론지라고 말하는 언론사가 세계 어느 선진국에 있는지 한번 예. 꼭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동산 정보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이트를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만들거나 간접적으로 용역을 줘서 본인들의 사이트 기사 링크에 클릭수를 높이려는 행위를 꾸준히 10년 이상 해왔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당장 떠오르는 회사들이 가장 큰 경제신문사들 또는 종합일간지들 서너 곳이 제가 떠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신문사가 세계 유수의 어느 경제지에 있습니까? 예. 클릭수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모 경제지에서 어뷰징 많이 한 기자한테 상을 줬더라고요. 그냥 그런
그런 수준인 거죠. 그게 사실은 관련해서 어느 정도냐면 어떤 탐사 보도를 해와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광고와 직접 5천만 원 1억 광고와 직접 나눠 먹고 그걸 인센티브로 받기도 하는 그런 진짜 웃지 못할 상황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예. 관련된 기자에게. 예. 언론 자유는 최고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신뢰도는 조사 대상 40개국 중에 40이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대해 문제점을 기자 개인 혹은 언론사 자정작용하고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저는 참 이게 답답한데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 자유를 추구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규제를 해라. 요새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예. 근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도 사실은 미국에서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징벌적이지 않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이 가장 예, 좋아요. 예. 가장 좋은데 그것도 안 된다면 정부나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기업들이 언론사에 협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광고하는 것들 이런 게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되는 신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론의 정말 진정한 독립과 자유라면 그거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미국의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 미국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스탬프 있잖아요. 우표를 특별 취급해서 아주 싼 우표로 배달을 동부에서 서부로 뉴욕타임즈를 동부에서 서부로 해줬다. 굉장히 싸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 싸게 받는 것 자체도 거부하려고 그랬어요.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그 정도의 정신이 없으면서 자꾸 언론 자유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또 줄 거는 좀 줘라 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영업인들의 마인드지 기자의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